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사람, 복수심이 강한 사람, 뭘 하지 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날 무시하는 게 명백한 사람 등등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만나면 왠지 불쾌하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관계의 기준은 다르지만 정서적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손절이 필요한 인간 유형들이 있습니다. 곁에 둬야 할 사람과 손절해야 할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손절 고려해야 할 인간 유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말끝마다 불평불만,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의욕을 꺾는 말만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니 타인의 성공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며 본인의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비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삶을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희망보다는 불만을 먼저 표현합니다. 좋은 일도 의심하거나 그건 운이야라고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질투심과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행복이나 성취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질투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죠.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무의식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의 의욕을 꺾는 말도 상대를 위한 충고처럼 포장하곤 해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을 대할 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심리적 소모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이기적인 사람의 주요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팀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도 있는데요.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그게 왜 문제야 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필요할 땐 다정하게 다가가지만 목적을 이루고 나면 관심을 끊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를 도구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보나 희생을 거리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함께 나누기보다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은 받고 비판은 회피하는 유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한 점은 크게 부각시키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책임 회피도 흔한 패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치를 낮추고 감정적으로 거리두기, 자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선 적정선 유지가 필요해요. 경계와 한계를 분명히 하기,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건 오히려 더 큰 이기심을 유도할 수 있어요. 때론 정중한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이건 나한텐 부담이야 같은 표현도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은 단순히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심리적 이유나 성격적 특성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실수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이 상황에서 솔직하면 손해볼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타인을 통제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하며 다른 사람들도 너 욕하더라 식의 심리 조작을 합니다. 습관성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데요. 사실 말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병적 허언증의 가능성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는 욕구가 강해 허풍과 과장을 반복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적인 거짓말의 위험성은 신뢰관계 붕괴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존재로 전락, 거짓이 반복되면 말하는 본인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주변의 부정적 영향, 괜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정 소모가 큽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확인을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정중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사실인지 좀 확인해 볼게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깁니다. 계속 용인하면 더 반복됩니다. 거짓말을 방치하면 상대는 계속 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네 번째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하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상황에 비해 과한 감정 폭발을 보이곤 하며 그 원인은 심리적, 성격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 기복이 큽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하거나 예민해지고 들쭉날쭉한 감정 상태가 자주 바뀌며 별일 아닌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거나 상처받기도 해요. 충동 조절이 어려운데요. 화가 나면 말이나 행동으로 바로 표출하며 후회는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자신의 감정만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경험이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감정 표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정서적 안정이 부족했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있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언제 기분이 나쁠지 몰라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폭발할 수 있으니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매우 지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대처하려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같이 흔들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반응해야 합니다. 필요시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정서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일정한 거리 유지는 필요합니다. 심각할 경우 전문가 상담 유도도 필요한데요.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번째로,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론 친절하게 굴면서도 뒤로는 남을 깎아내리거나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말을 즐겨하는 유형인데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적 특징이 있는데요. 열등감이 심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려 상대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데요. 이간질을 통해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려는 욕구가 강한데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그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 하죠. 직접 말할 용기는 없지만 불만은 많은 유형인데요. 겉으로는 착한 척,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뒤로는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며 감정을 푸는 방식입니다.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타인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위험성은 집단 내 분열 유도를 하는데요. 친구, 동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도 믿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피곤해져요. 이간질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확인 없이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말 들었는데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직접 물어볼게 라는 간접적인 거절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지만 그런 얘긴 불편해서 듣지 않으려 해. 일관된 태도 유지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간질하는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또 씁니다. 조심해야 해요. 6번째, 노력 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낮고 타인의 성과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건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심리적 특징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서 타인의 성공이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돼? 보다는 쟤는 운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해석하죠. 책임 회피 성향으로 자신의 노력 부족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림으로써 위안을 삼으며 나도 제대로 하면 잘할 수 있어라는 말로 현실을 회피합니다. 피상적인 비교에 집착하는데요. 결과만 보고 비교하면서 그 과정의 노력이나 고통은 외면합니다. SNS를 보며 쟤는 맨날 잘 나가네 하는 식의 피상적 시선을 가집니다. 성장보다 인정 욕구가 큽니다. 실력보다 누가 나를 더 알아주느냐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남이 칭찬받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끊임없는 피로감이 듭니다. 상대방은 부정적인 말과 비교로 계속 내 마음을 소모하게 하며 정당한 성취도 폄하당하기도 합니다. 넌 운이 좋아서 그래. 같은 말에 의욕이 꺾일 수 있어요. 관계의 진정성이 무너지는데요. 진심으로 응원해주지 않기에 관계의 신뢰가 줄어듭니다. 노력 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대처하려면 내 페이스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기나 질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걸음에 집중해야 하며 과한 공유 피해야 합니다. 성취나 기쁨을 공유해도 기뻐해주지 않는 사람에겐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선긋기와 거리두기도 필요한데요. 그건 나와 비교할 부분이 아니야 같은 말로 경계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질투는 타인의 문제이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은 바라면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는 건 당연히 여기면서 주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관계를 서로의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이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권리의식이 강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죠. 감정 공감 능력 부족도 있습니다. 타인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베풀 일이 생기면 내가 왜?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며, 이기적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관계를 주고받음이 아닌 이득과 손해의 계산으로 바라보는데요. 내가 손해보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자주 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합니다. 도움을 받는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직 성숙하게 느끼지 못하는데요. 배려나 나눔에 대한 감정적 깊이가 얕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정서적 불균형이 심해지고 나만 주는 입장이 되어 소진되기 쉽습니다. 결국 상처만 남는 일방적 관계가 되기 쉬운데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대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경계선 그려야 합니다. 나도 힘들 때 도와줬지만 그게 항상 당연한 건 아니야. 이처럼 도움을 주는데도 조건이 있고 감정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일방적인 희생도 줄여야 합니다. 계속 베풀면 상대는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한 걸음 물러나고 도움을 줄 땐 기준을 정하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균형 찾아야 합니다. 상대가 베풀지 않을 땐 나도 기대와 행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감정은 거래는 아니지만 상호 존중은 필요하니까요. 인간과의 관계는 선택입니다. 정서적으로 소모만 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상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